안녕하세요. 자, 지금 요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다 중요한 내용만 좀 한 거고, 그 다음에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 20하고 장면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진다. 그 다음에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에 결론적으로는 박정희 정부가 쓴다. 박정희인데 30이다. 30.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1972년이 중요한 해지. 1972년에 유신헌법, 유신체제 성립, 유신헌법.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합시다. 7.4 남북 공동성명. 그러면 유신헌법은 그 다음이 되겠지. 그래서 유신체제 성립이다.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유신체제라고 한다. 유신체제. 4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4공화국은 1979년에 무너진다. 1979년에 이걸 12.16으로 합시다. 12.16으로 하면 이전에 YH 무역사건, 김영삼 제명, 부마 항쟁까지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2.12 사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신군부 구테타. 자, 그래서 12.16 박정희 피살.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1980년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 맞지? 이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나지. 5.18.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전두환 정부. 50 전두환 정부. 연도는 1981년부터 1987년. 가장 길었지. 임기가 7년. 그 다음에 1987년에 이제 6월 항쟁이 벌어지는 거지. 6월 항쟁. 그 다음부터 이제 5년씩 센다. 그래서 88년부터 88, 89, 90, 91, 92.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 94, 5, 6, 7 아니다. 3, 4, 5, 6, 7. 그다음에 8, 9, 10,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대충 여기까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요새는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 정리를 하는 거야. 24번. 밑줄 친 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 정부는 조국 근대화와 국가 안보 등을 주요 국정 지표로 삼고 경제 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벌써 여기서 멈춰야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주력하였고, 대외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우방 관계를 강화했다. 박정희 정부 말하는 거죠. 박정희 정부. 농업과 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했다. 이건 이승만 정부야. 공업 중심의 발전 전략. 그 다음에 균형적 발전도 아니고 불균형 발전 전략. 2번.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이거는 장면 정부. 정부 주도로 수출 주도 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게 답이죠. 중화공업에 대한 중복 과잉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조정을 지시했다. 이거는 80년대부터 나오는 거야. 전두환 정부 때부터.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으로 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5번. 박정희 정부 시기 발생한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면,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소파. 아닌 것은 3번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정부 때지.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후에. 박정희 정부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그거죠.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베트남 파병, 66년에 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소파. 이걸 한미 행정협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26번. 가시기에 발생한 일로 틀린 것을 고르면, 5.16 군사정변과 7.4 남북 공동성명.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은 틀린 거.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다. 그게 1968년이야. 1968년에 121 사태라고 해. 121 사태, 121 사태. 청와대 습격 사건,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 김신조가 살아남았다. 그 다음에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가 출현했다. 이게 무장공비 사건이야. 이걸 계기로 1968년에 향토 예비군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68년에. 그 다음에 집권 연장을 위한 삼성개헌이 통과되어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격화되었다. 이 69년이지. 1969년 삼선개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삼선개헌. 그 다음에 근면자조 협동의 3대 정신을 기반하는 농촌 근대화. 이거 새마을 운동이지. 이건 1970년부터 70년 아니면 71년부터 해도 돼. 70년, 71년. 어쨌든 72년 전부터다 이거. YH 무역 여성 근로자 사건. 이건 YH 무역 사건인데 이건 1979년에 일어나는 거잖아.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 사이에. YH 무역 사건, 그 다음에 김영삼 제명, 부망쟁, 11.6 사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틀리는 것은 4번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일제 35년간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급하되 명목은 독립축하금으로 한다. 경제협력의 명분으로 정부 간 차관 2억 달러를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 차관으로 1억 달러 제공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훗날 한국의 식민지 보상 요구는 일체 거절한다. 이게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되는 거지.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돼 있는 거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 김종필 오히라 메모와도 관련이 있고. 자,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돼서 틀린 거.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를 다루는 한일 회담이 개최되었다. 학생들 중심으로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되다. 이걸 63 사태라고 한다. 64년에 63 사태. 정부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금 지불을 한일국교 정상화의 전제 조건을 일본에 요구했다. 이거는 정부가 요구한 게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이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던 거야.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거고, 그러나 정부는 그거를 진압하고 결국은 체결한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정부는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한 요구사항이야, 이거는. 자, 그래서 28번. 다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이거 힌트일 수 있지? 베트남 파병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한 브라운 각서야. 66년에 브라운 각서. 63년에 대선이 있었고요. 대통령 선거. 그래서 박정희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64년에 63 사태가 일어났다. 그다음에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그다음 베트남 파병이 있었다. 66년에 브라운 각서 지원 약속했다. 그래서 베트남 파병하는 거. 물론 그 전부터 파병을 하지만. 그 다음에 한미 행정협정 소파. 그 다음에 67년에 또 대선이 있었어. 그래서 다시 재선이 되는 거야, 박정희가. 그 다음에 68년에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지. 무장공비 사건과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 121 사태. 그 다음에 울진 삼척지구. 그 다음 미국 정찰군함 푸에블로 사건. 그 다음에 이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향토 예비군이 이때 창설된다고. 향토 예비군. 그 다음에 69년에 삼성개헌. 그래서 반대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 삼선개헌. 70년에 북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의를 해. 그걸 8.15 선언이라고 한다. 8.15
선언.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전태일 분신 사건, 뭐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 71년에 남북 대화가 시작이 돼. 적십자 회담. 적십자 회담. 그 다음에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거야. 대충 이런 게 박정희, 특히 3공화국 때 있었던 일이다. 자, 1번. 베트남의 봉사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국군을 파견했다.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죠. 유엔군이 일원이 아니라 유엔이 참전한 전쟁은 6.25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틀렸다. 미국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등을 약속했다. 이걸 브라운 각서라고 한다고. 파병으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맞고. 비전투 부대부터 시작해서 전투 부대까지 파견되었다. 맞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9번. 다음 사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이 먼저다, 니은이 먼저다, 삼성기원이 먼저다, 상토 예비군 창설이 먼저다, 향토 예비군 창설이 먼저 같은데 68년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에 삼선 개헌 69년에 니은. 그 다음에 기억이냐 디귿이냐. 전태일 분신 사건 이건 70년인데 그러면 니은 기억 디귿으로 가야 되겠네. 니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리을, 7.4 남북 공동성명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30번. 다음과 같은 국제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면 미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태평양 국가이며 앞으로도 아시아와 관계를 맺는다. 미국은 침략을 받은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때 그에 적절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요구가 있을 때나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위협을 받은 국가가 자국의 방어를 위해 1차적으로 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자, 여기서 이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야. 69년에 닉슨 독트린. 이거는 이제 47년도에 나온 1947년도에 나온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하고 대조적인 거야.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 이거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개입한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이 냉전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지. 그러다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으로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구할 때는 개입할 수도 있다. 자, 될 수 있으면 일단 먼저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대탕트 화해 정책과 관련된 닉슨 독트린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맞지 않은 거. 1번. 대탕트의 분위기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했다. 대탕트 정책을 한 거고 70년대 초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하기도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적시자 회담이 개최됐다.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대탕트 정책의 영향으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8.15 선언도 나오게 되는 거고 적십자 회담도 개최되는 거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등결에 대한 통일 원칙인 7.4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되는 거야.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정 상호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로 가야 돼. 이거 요새 잘 나오는 거라고 하죠. 요새 전두환 정부 때 85년 1985년이야. 1985년 남 이산 가족이 처음으로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요새 잘 나옵니다. 이거 85년 전두환 정부. 그다음에 31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후 개정된 헌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면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만 읽어야죠. 뭐 1972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 유신헌법밖에 더 있겠어? 이걸 10월 유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다음에 유신헌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설명 틀린 거.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90%의 지지율로 확정 공포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실제로 90% 이상의 지지를 얻었어요. 2번.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부여했다. 맞지?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해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 선출했다. 이거 틀렸지? 간선제로 변경한 건 맞는데 유신체제 하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라고 해야 돼.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해서 선출했다고 해야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하면 안 돼. 대통령 선거인단은 80년에 있었던 8차 개헌 내용이야. 그게 바로 전두환 정부 말하는 거야. 전두환 정부. 그래서 이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거야.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그래서 요거 반드시 구분하세요. 동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야 돼. 대통령 선거인단은 전두환 정부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중임 제한정을 삭제하고 임기는 6년을 했다. 맞죠? 32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을 고르면 다음 각고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이 조치 또한 이에 의한 주무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유신헌법의 내용이야. 유신헌법. 그래서 유신헌법 하에서, 그러면 결국 유신체제 하에서 일어났던 일로 가장 부적합한 걸 고르면 민청학년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단이 결성되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이 시작되어 6월 항쟁으로 확대됐다. 이건 전두환이지. 전두환. 6월 항쟁. 1987년에 6월 항쟁. 이렇게. 그럼 이게 틀렸죠. 뭐 YH 무역 사건이 발생했다. 유신체제 하에서. 맞죠?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추진됐다. 맞지? 70년대지 주로. 60년대는 경공업 중심, 70년대는 중화공업.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그다음에 34번.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정부 하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맞는 것.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주주의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로도 민주주의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제 발전이 국력 배양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다고 경제력이 곧 국력은 아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켜가면서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아왔다. 이게 바로 유신체제 하에 있었던 거야. 3.1 민주구국선언문이야. 유신체제 하에서 있었던 3.1 민주구국 선언문의 일부 내용이다. 그래서 유신체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난 민주운동을 맞는 거.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저항한 시민혁명이 발생했다. 4.19 혁명. 부정선거라고 했으니까. 민주회복 국민회의가 조직되고 3.1 민주구국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게 답이다. 신군부 권력장악과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이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 이게 이제 1987년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1987년 6월 항쟁을 말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다. 34번. 밑줄 친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 정부는 조국 근대화 계속 잘 나오는 거라고 했지. 조국 근대화 국가안보,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박정희 정부 말하는 거지. 박정희 정부. 경제 제일 잘 나오는 정부. 정부 주도형이다. 내수지향형 공업화다. 맞지? 경제개발 정책을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외자와 기술 도입에 노력하였다. 외자와 기술. 맞는 것 같은데? 1번은 틀렸네요. 잘못 읽었네요. 정부 주도형은 맞지만 내수지향이 아니야. 수출지향적이지. 수출지향적. 2번은 맞지. 외자와 기술 도입의 노력. 3번 농업과 공업의 균형 아니지. 불균형적 발전 전략이고 공업 중심이라고 해야 되고. 처음부터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화 아니죠. 처음에는 60년대는 경공업, 70년대는 중화공업.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니까 2번밖에 없겠다. 35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정부의 경제 상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등을 통한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화 추진했다.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화 추진. 자, 그럼 이거는 박정희로 가야 되겠는데? 또 그리고 중화공업 중심으로 했으니까 70년대로 가셔야 되겠는데? 이에 따라 철강, 비철금속, 조선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이 집중 육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마산 1위 수출 자유지역, 그거 기억하시고 울산, 포항, 창원, 여천, 구미 공업단지 조성,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수출 자유지역 창설,
공업단지 조성. 요거는 박정희 정부. 수출산업 육성과 시멘트, 전력 등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2번 전력, 운수, 항만시설 등이 개선되었으며 고속국도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거지.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했다. 3조 호황으로 수출이 증대되고 물가가 안녕. 이거는 절대 아니지. 3조 호황은 어느 정부로 가야 된다? 전두환 정부로 가셔야 된다. 80년대 중반. 3조 호황. 저금리, 저달러, 엔고, 그 다음에 저유가. 그래서 수출이 증대되고 국제수지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동시에 물가 안정도 이루던 시대다.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6번. 다음 중 1962년 이후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정부 주도로 수출 주도형 산업에 집중한 성장 우선 정책. 70년대 말에는 공업 부조가 중공업 중심으로 바뀌는 성과. 적극적 외자 도입을 통해 정제 개발의 재원 마련. 공평한 자원 배분과 균형적 발전 목표. 틀렸죠, 이게. 불공평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지. 불균형적 발전 전략을 채택해서.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37번. 가시기에 발생한 사실을 맞는 것을 고르면 유신헌법 공포인데 유신헌법 공포는 7.4남북 공동성명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거지. 유신헌법. 유신헌법. 72년에 세계가 제일 중요하지. 7.4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유신헌법,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이 헌법 기원하지. 그걸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유신헌법을 줬다.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줬다.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과 유신헌법과 5.18 그 사이에 사실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7.4남북 공동성명은 요거 전이니까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니은 전태일 부신 사건은 들어갈 수 없다. 왜? 그 전에 70년이니까 니은도 안 된다. 그럼 답은 4번인가 본데. 삼성기업 반대운동도 아니다. 69년이니까. YH 무역사건 들어갈 수 있다. 79년에 YH 무역사건. YH 무역사건, 김영삼 제명, 부마 항쟁, 12.6 사태, 그 다음에 12.6 다음에 12.12 사태, 신군부 쿠데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합시다. 리을과 미음만 맞다. 그 다음에 38번. 다음은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사건들과 순서로 바르게 배열된 거. 기억이 먼저냐 니은이 먼저냐다. 전태일 분신 사건이 먼저냐 YH 무역 사건이 먼저냐. 당연히 이게 먼저죠. 70년 이건 79년이니까. 전태일 분신 사건이 먼저다. 1, 2번에서 골라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79년에 YH 무역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냐 니은이냐. 노사정위원회가 먼저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게 먼저냐. 전교조 결성이 먼저다. 전교조 결성은 노태우다. 요거 하나 빠졌네. 자, 전두환 다음에가 노태우로 가야겠다. 노태우 다음에가 김영삼 다음에가 김대중, 그 다음에가 노무현 이렇게 가는 건데, 전교조의 조직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조직은 전교조 조직이 되었다. 설립되었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근데 전교조가 합법화되었다.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줬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지만. 그래서 구분하세요. 조직되었다 했으니까 노태우 정부야.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게 바로 노사정위원회 설치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이거 김대중. 노태우 정부가 먼저니까 리을이 가야지. 그게 2번이 답이다. 기억, 니은, 리을, 디귿. 3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면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일어섰다는데?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5.17 17일 날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이게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지.
계엄당국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해서 고만 읽어야지 뭐. 총을 들고 일어났다. 5.17 비상계엄 확대했다. 5월 18일이겠지. 5.18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말하는 거죠. 1980년에. 틀린 거.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하고 저항했다. 미국이 계엄군의 무력 사용을 방관 또는 방조했다는 이렇게 보세요. 뭐 비슷비슷한데 의혹으로 반미운동이 격화되는 기회가 됐다. 그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됐다고 했고 80년대 그래서 반미운동,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자주 발생한 시기가 1980년대인데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바로 5.18이다. 이 운동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임기 6년을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틀렸죠. 이거 사건 이후는 전두환 정부인데 전두환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인데 그리고 임기가 7년 단임인데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죠 무조건. 그다음에 1990년대 이 운동과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다.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으로 가셔야 되겠다. 자 3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정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거.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야간 통행금지 해제, 중고등학생 교복 자율화 조치, 서울 아시안게임. 서울 아시안게임은 몇 년에 열리지? 1986년이죠. 86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88 서울올림픽. 이거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맞는 거.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을 맞아 경제성장, 물가안정, 수출 중대 등을 이루어 국제수지 흑자를 내기도 했다. 이게 답이죠 뭐. 3당 합당을 통해서 거대한 여당을 탄생시켰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말하는 거. 3당 합당. 5.16 군사정변 이후에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부활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때.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맞는 건 1번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41번. 다음과 같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고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여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고만 읽어야 된다. 고문으로 죽여놓고 젊은이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생각나셔야 된다. 이걸 읽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의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국민의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그게 또 힌트지. 호헌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는 거지 전두환이. 그래서 호헌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직선제 개헌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고문과 그다음에 호헌 철폐 이게 힌트야. 이게 6월 항쟁이다. 배경 부정선거와 독재 정치에 대한 반발 4.19 긴급조치 반대운동? 그럼 긴급조치권을 갖고 있었던 정부는 유신체제? 그럼 유신체제 하에서 일어난 운동이지. 신군부의 권력자에 대한 반발? 이거는 5.18이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통한 군사정권의 종식 요구. 그게 배경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주화운동이 바로 6월 항쟁이다. 42번.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으로 틀린 거.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로 88년 2월 이거 실제로 나오면 연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야. 연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알아놔야 돼.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 읽어야죠. 첫째만 읽어보면 돼.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전두환 정부 때 6월 항쟁의 결과물인 6.29 선언이야. 이게 6.29 선언. 여기서 저는 누굴까요? 발표한 사람인데 전두환이 아니라 노태우로 하여금 발표하겠지.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났지만 차기 여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이다 이게. 그럼 배경과 영향 틀린 거. 차기 여당 대통령 후보에 의해서 발표됐다. 그 사람이 노태우.
2번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었다. 국민의힘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기원을 쟁취했다. 맞죠 이거? 이 선언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아니지. 노태우가 또 당선됨으로써 여야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못하지. 그 다음에 김영삼도 여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이러면 안 돼. 평화적인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는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죠. 뭐 4번. 자, 그 다음에 43번으로 갑시다. 43번. 다음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이게 계속 잘 나오는 사료지문은 계속 익숙하게 읽으세요.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대문은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이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마산 등지에서 일어난 분노, 항거, 4.19 혁명. 우리는 이제 삼선 개헌을 강행하여 자유민주의 방역을 기도하는 어떠한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도 현혹됨이 없이 헌정 20년간 모든 호원 세력들의 공통적 신념과 결단 위에서 전 국민의 힘을 뭉쳐 단호히 이에 대처를 한다. 삼선 개헌 강행. 이거 6차 개헌, 삼선 개헌 말하는 거지. 1969년. 디귿.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호헌저치를 초래하기 위한 호헌철폐를 목적으로 한 민주장정. 이게 6월 항쟁이지. 1987년. 리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좀 힌트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아까 읽었었죠. 그 전에 문제에서. 이게 유신체제하에 있었던 3.1 민주구국선언문이라고 했죠.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4.19 혁명인 거죠. 뭐 4.19 혁명. 4.19 혁명. 기억.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 69년으로 가야지. 60년대. 69년. 삼성개헌. 그 다음에는 70년대로 가야지. 유신체제, 3.1 민주구국선언문. 그 다음에 80년대, 87년에 6월 항쟁. 그래서 기영, 니은, 리을, 디귿.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다. 44번. 다음과 같은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실시되었던 통일 외교정책으로 가장 적합한 거. 고르바초프. 여기선 고반해야 돼. 고르바초프가 딱 나오면 이거 소련의 민주화를 이룬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게 이제 냉전 체제 종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냉전 체제 종식. 80년대 후반부터 냉전 체제가 종식된다. 이걸 배경으로 실시된 통일정. 이거 하면은 주로 어느 정부 물어본다 그랬어요? 노태우 정부 물어본다 그랬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외교 정책의 배경이다. 2번이지 뭐 그럼. 헝가리를 시작으로 공산권 국가와 국교를 수립하는 북방 외교 정책을 실시했다. 6.23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남북과 유엔 동시가입을 제의했다. 1973년. 이건 박정희 정부 때.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과 예술공연단의 남북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건 85년.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그 다음에 자주평화 민족대 등기를 의한 통일특히 남북의 동시집합에서 이건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외교 정책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45번. 다음과 관련된 정부 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면 남북 간 두 나라의 가입 신청은 안전보장이사에서 만장일치에 채택되었다. 벌써 힌트가 나왔는데? 남북 간 두 나라의 가입 신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디에 있는 거야? 유엔에 있는 거 하잖아. 채택되었다. 이게 뭐 말하는 걸까? 유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말하는 거죠.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그럼 노태우 정부 때 맞지 않는 거.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수세 몰린 여당은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3당 합당 맞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맞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3번이 답이지. 5.16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부활했다. 노태우.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김영삼. 자, 그래서 답은 3번. 46번. 다음 사실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 노태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금융신명제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거. 이거는 김영삼. 외환위기 발생 이것도 김영삼. 보통은 이제 정부별로 하나씩 나오지만 정부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가끔 가다는. 그래서 그러면 노태우 그러니까
니은은 항상 앞에 가야 되고 디귿과 리을은 그 순서는 상관없이 기역 니은이 노태우니까 노태우가 항상 먼저 나와야 돼. 그다음에 디귿 리을은 김영삼이니까 뒤로 나와야 돼.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디귿 리을. 1번이 답이네. 그렇게만 풀어도 되네. 왜 그러냐면 디귿 리을은 세 번째나 네 번째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디귿 리을이 나온 건 뭐야? 리을 디귿이 나오던 디귿 리을이 나오던 1번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노태우 정부인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은 89년이고 그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91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노태우지만 기역이 먼저, 니은이 먼저.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 정책은 93년이에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발생. 이거는 IMF 사태 말하는 거냥 임기 맨 말엽으로 가야지. 97년.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1번으로 갑니다. 7번.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실시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로 외국의 문호를 개방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6.15 공동선언 발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면 딱 두 개야. 김대중하고 노무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면 김대중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그러면 두 개지만 끝에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면 김대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노무현으로 가려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14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 14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그래서 어쨌든 김영삼 정부가 아닌 건 4번인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48번. 다음과 같은 대북 정책을 실시하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비전형 장기수 2인모 노인을 북송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여 이를 위한 예비 접촉이 판문점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여 남북 정상회담 무산되었다. 또한 제네바 북미 합의에 따라 북한의 발전성 확대를 위해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가 설립되게 됐다. 이거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럼 틀린 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지방자치제 전면 확대 실시, 신군부 세력의 사법적 처리, 노사정위원회 설치. 노사정위원회 설치는 김대중 정부로 갑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49번. 김대중 정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금강산 육로 관광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아닌 것 같은데. 노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했다.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것은 98년에 그냥 금강산 관광이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육로 관광이 실시되는데 이 육로 관광 실시는 노무현 정부로 갑시다. 노무현 정부.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다음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인데 실명제 정책은 김영삼인데 금모기 운동은 IMF가 터진 결과니까 맨 마지막 김영삼 맨 마지막으로 가거나 김대중 정부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김대중 정부 98년 초부터 금모기 운동 남북 정상 개최 14선언 이건 14선언이라고 했으니까 노무현 정부로 가야 되는데 어렵지 않다. 정부별로 한 거야 이거.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정부가 뭐다? 노태우지 뭐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가 노무현. 1번이 답이네요. 기영,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51번.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개헌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 가라 이후 헌법개헌령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4.19 혁명 이후 그건 뭐야? 3차 개헌이 나와야 되지. 초대 대통령이 한 해 중임제한 조항을 철폐. 이거 4.4 개헌 2차 개헌이죠? 이거 틀렸지. 그다음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5차 개헌이 나와야 되는데 의원 내각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틀렸지. 이게 3차 개헌인데 이 지금 이번에 의원 내각제 양원제 국회가 바로 4.19 혁명 이후에 나와야 될 개헌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그러면 유신헌법 물어보는 건데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하고 대법관을 임명한다. 이게 맞는데요? 6월 항쟁 이후에 나온 거 이건 9차 개헌연법인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해야 되는데 통일주체 국민의 대통령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위로 한다? 이건 두 개 다 분리해서 해야 돼. 통일주체 국민의 대통령 선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유신헌법이라고 해야 되고 7년 단임이다? 그러면 8차 개헌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틀렸지 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3번. 52번. 가나 시기의 사실로 바르게 된 것을 고르면 419하고 516 사이에 419하고 516 사이에 그 다음에 7사남북 공동성명 사이에 그게 아니구나.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여기가 가지 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라는 소리지. 그 다음에 6월 항쟁 1987년이 1987년 6월 항쟁 1987년 사이에 다. 그 다음에 6월 항쟁 이후에 그러면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머릿속에 자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가가 아니라 여기서만 한정한다면 라인데 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9차 개헌헌법. 아니면 요거 전에 이승만 정부 때 발췌 개헌. 근데 여기에 한정한다면 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반민주 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이건 4차 개헌 말하는 건데 4차 개헌은 요 장면 정부 때인데 잔면 정부 때 그러니까 가시기죠. 나시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3번 다 삼손을 목전한 개헌 이거 삼손 개헌 말하는 건데 그럼 69년 나시기인데 69년 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헌정사상 처음 여야 합의를 이게 답이네요. 이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대한민국의 전개 나머지 부분을 풀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전개 부분은 각 정부별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